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이 첫 번째 물음표는 뽑기의 원칙은입니다. 네, 뽑는 원칙이라 인사를 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쯤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후에도 국무위원들 발표가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청문회를 감안해 독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능력과 실력, 도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당연한 기준이 되겠죠. 그거는 의문의 여지 없이 제1선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검증 방식은 과거 정부와 좀 다른 게 있습니까? 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이 가장 큰 게 블라인드 검증입니다. 검증팀에서 명단을 내려보내는데 어느 자리에 쓸 사람인지는 알리지 않고 이름과 신상 자료만 넘겨서 편견 없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혹시 다른 특징도 있을까요? 네, 또 다른 키워드는 엄격하면서도 유연하게라는 원칙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7대 인사 원칙을 만들고 이에 저촉되면 원천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런 일률적인 인사 기준이 오히려 인사 실패로 이어진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당시 이 기준에 저촉되는 인사들의 경우에 그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인사 검증의 틀을 만든 건 바로 이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이었죠. 하지만 자신도 위장 전입이 논란이 됐었고요. 이낙연 총리, 김상조 공정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위장 전입으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결과적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인사만 34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유연한 검증을 하겠다는 거죠? 네, 일단 기준을 4가지로 나눈다고 예. 합니다. 좀 보시면요. 문제 없음, 다소 부담, 상당히 부담, 불가 이렇게 나눠서 인사권자에게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문제 없음, 불가 이거는 뭐 알겠는데 네. 다소 부담, 상당히 부담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다소 부담은 하루 정도는 뉴스에 거론이 되겠지만 네. 청문회는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상당히 부담은 청문회 통과는 불확실하지만 임명 강행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역시도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용을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서 유연하게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다주택자라고 해도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1주택자라고 해도 이 투기 지역만 쏙쏙 골라서 집을 샀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짚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의 이 뽑기의 원칙은의 느낌표는 여소야대 허들로 하겠습니다. 네.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소야대라는 큰 허들을 넘는 건 결국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인사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이 두 번째 물음표는 프랑스인이 청와대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국적의 사람이 청와대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청와대라는 곳이 안보와 직결되는 곳이어서 그 가능한 일인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2017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의상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을 주로 담당해온 총무비서관실 소속 A씨인데요. 계약직 행정요원인 A씨가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계라고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외국인인데 근데 청와대 근무를 할 수는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법적으로는 국가 안보와 보안, 기밀에 관계가 되는 분야가 아니라면 외국인도 채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와대가 국가기밀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 외국인을 채용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A씨는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가게 된 건가요? 네, 저희가 A씨와 인연이 있는 복수의 취재원에게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A씨를 조카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이 깊은 사이라고 합니다. A씨를 청와대 직원으로 추천한 것도 김정숙 여사라고 하는데요. 당시 A씨는 고심 끝에 청와대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A씨를 조카라고 부른다면
그 부모님하고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얘기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A 씨의 아버지인 B 씨는 프랑스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인데요. 이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B 씨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 특히 김정숙 여사와 수십 년 동안 친분을 쌓아온 사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청와대 측은 한 언론을 통해 김 여사의 언니가 디자이너라 접촉할 기회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 김정숙 여사가 B 씨의 옷을 종종 입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영부인이 된 이후 공식 석상에서도 최소 20차례 넘게 이 B 씨의 작품을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옷 한 벌 빌리는 가격은 80만 원 수준이고 스카프 같은 소품들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청와대 역시 대통령 부부와 이들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 이들에 대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계약직의 채용은 뭐 추천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프랑스인이 청와대 직원의 느낌표는 자초한 논란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를 겪은 국민들로서는 수십 년 지인이 만든 대통령의 옷이라는 말만 들어도 의혹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수록 정확히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